72세 할머니가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타던 날, 그녀는 공항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변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경상도 함양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사신 최봉순 할머니, 올해 72이십니다. 할머니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향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으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2번 있긴 했습니다. 큰아들 결혼식 때 서울 가신 것, 그리고 작은아들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부산 병원에 가신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권이요? 그게 뭔지도 모르셨어요. 비행기는 더더욱 꿈도 못 꾸셨죠. 할머니에게 세상이란 그저 논밭과 산, 그리고 매주 장 보러 가는 읍내 시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2024년 12월 대학교 4학년인 손녀 지은이가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지은이는 23, 서울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똑똑한 아이였죠. 할머니는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무척 예뻐하셨어요. 딸 같은 며느리가 낳은 첫 손녀였으니까요. 지은이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바쁘실 때마다 할머니 댁에서 지냈거든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 밤에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여름이면 평상에 누워 부채질해 주시던 그 손길을 지은이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부엌에서 지은이가 좋아하는 감자전을 부치고 계셨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팔짱을 꼈어요. 할매, 나 다음 달에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잖아. 그럼 또 언제 할매 볼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뒤집개로 전을 뒤집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래, 우리 지은이 이제 어엿한 어른 다 됐네. 할매는 그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그만이다. 지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매, 나랑 여행 갈래? 유럽으로.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럽? 그게 어디고? 프랑스, 이탈리아 있잖아. 에펠탑, 피사의 사탑. TV에서 봤잖아. 할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웃으셨어요. 아이고, 이 미친년아. 할매가 무슨 돈으로 그런 데를 가노. 그리고 비행기도 무섭고. 하지만 지은이는 진지했습니다. 나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았어. 할매 비행기 표랑 숙소 다 내가 낼게. 할매는 그냥 나랑 같이 가기만 하면 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할매, 나 어렸을 때 할매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번엔 내가 할매한테 선물하고 싶어. 제발 같이 가자. 응?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TV에서 본 에펠탑이 신기하긴 하셨거든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비행기가.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이가 어젯밤 아버지에게 여행 계획을 말씀드렸던 거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유럽 여행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돈 아까워요.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무슨 여행이에요? 할머니는 아들 말이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맞아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호사를.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할머니 방에 들어와서 유럽 사진을 보여드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매, 여기 파리에는 세느강이라고 강이 있는데 거기서 유람선 타면 진짜 예뻐. 할매랑 같이 타고 싶어? 할머니는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결심하셨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사셨는데 죽기 전에 단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할머니는 지은이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할매가 간다. 할매랑 같이 가자. 그렇게 2025년 1월 할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사진 찍을 때 할머니는 긴장해서 표정이 굳어버리셨죠. 공무원이 할머니 좀 웃으세요 했지만 할머니는 도무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 할머니 얼굴은 마치 법원 가시는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배를 잡고 웃었어요. 출발 전날 밤 할머니는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너무 떨렸거든요. 72년을 사신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짐을 싸고 또 풀고 싸고 또 풀기를 반복하셨어요. 뭘 가져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은이가 할매,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현지에서 살 수 있어 했지만 할머니는 된장 한 통, 고추장 한 통, 멸치 한 봉지까지 다 넣으셨습니다. 꺼가서 입맛 안 맞으면 어쩌노. 2025년 1월 15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민수가 차로 데려다 드렸어요.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이 여행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마, 이게 다 뭐고? 천장은 끝없이 높았고 사람들은 개미떼처럼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은이 손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마치 처음 유치원에 가는 아이처럼.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할머니 여권을 받아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첫 해외여행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직원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조금 안심하셨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날 때가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금속 탐지기를 보고 겁을 먹으셨어요. 저거 위험한 거 아이가? 아니야 할매,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돼. 지은이가 먼저 통과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도 용기를 내서 지나가셨는데 삑소리가 났어요. 보안 요원이 다가와서 죄송하지만 주머니 좀 비워주실래요? 했습니다. 할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건 낡은 은가락지 하나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결혼 50주년 때 사주신 거였죠. 할머니는 그걸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탑승구로 가는 길 할머니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은아, 저거 어떻게 타는 거고? 할머니는 움직이는 계단을 처음 보셨던 겁니다. 지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매,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그냥 발 올리기만 하면 돼 했지만 할머니는 3번이나 실패하셨어요. 타이밍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지은이가 괜찮아 할매, 천천히 하며 계속 격려했고 4번째 시도 끝에 할머니는 마침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셨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죠. 탑승구 근처 화장실에 들르셨을 때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 변기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보고 일어서니까 물이 저절로 내려가는 겁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셨어요. 으악! 옆칸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괜찮으세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30분이나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지은이가 걱정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매, 왜 안 나와? 지은아, 이 변기가 이상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물이 나와.
무섭다. 지은이는 웃음을 참으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매, 그게 자동 변기야. 사람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물 내려주는 거야.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비행기 입구에서 또 한 번 멈춰 섰어요. 지은아, 진짜 저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가? 응, 할매. 걱정 마. 안전해. 지은이가 할머니를 이끌어 좌석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쪽 좌석에 앉으셨어요. 안전벨트 매는 법도 몰라서 지은이가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지은이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지은이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할매, 괜찮아. 손 좀 놔줘.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꼭 감고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부처님, 제발 우리 무사히.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할머니는 정말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뱃속이 울렁거리고 귀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가 안정되고 나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눈을 뜨셨습니다. 창밖을 보셨어요. 구름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해가 구름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으셨어요. 지은아, 이게 천국이가? 아니야, 할매, 구름이야. 예쁘지?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72 평생 땅만 밟고 살았는데 하늘 위에 올라와 있다니.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여보, 당신도 이 광경 보고 싶었을 텐데. 12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시차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는 불어로 뭐라 말했지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영어로 겨우겨우 호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파리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길,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은아, 여기 사람들 다 양반인가 봐. 대낮에 다들 커피만 마시고 앉았네.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할매, 여긴 원래 그래. 느리게 사는 거야.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저녁 7시였습니다. 지은이가 할매, 저녁 먹으러 나가자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녹초가 되셔서 침대에 누워버리셨어요. 지은아, 할매는 그냥 누워 있을래. 너 혼자 나가서 먹고 와라. 하지만 지은이가 어떻게 할머니를 두고 혼자 나가겠어요. 지은이는 호텔 근처 마트에서 빵이랑 우유를 사와서 할머니와 함께 간단히 저녁을 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거죠. 창밖을 보니 아직 깜깜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파리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동네 할배들은 논에 나가 있을 시간인데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고향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야, 나 지금 프랑스라는 데 와 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뭐? 봉순이 내가? 거짓말 마라. 두 할머니는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아침 9시 지은이가 일어났고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파리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에펠탑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할머니는 또 놀라셨습니다. 어마, 기차가 땅속으로 다니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할머니는 손잡이를 꽉 붙잡고 계셨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비틀거리셨어요. 옆에 서 있던 프랑스 청년이 할머니를 부축해줬습니다. 어부이요?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꾸벅 숙이셨어요. 에펠탑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TV로만 보던 에펠탑이 눈앞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높고 웅장했습니다. 할머니는 목이 메었어요. 지은아, 할매가 진짜 여기 와 있는 거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응, 할매. 우리 여기 왔어. 할머니는 에펠탑을 올려다보시며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하나둘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눈물 흘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나 봐요. 하지만 지은이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얼마나 벅찬지. 에펠탑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할매는 됐다며 사양하셨지만 지은이가 강제로 모시고 와서 찍었어요. 사진 속 할머니 얼굴은 어색했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이는 할머니를 작은 프랑스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전부 불어로만 쓰여 있었어요. 지은이가 번역 앱으로 겨우겨우 주문했습니다. 나온 음식은 스테이크와 샐러드였어요. 할머니는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몰라서 한참을 헤매셨습니다. 스테이크를 자르다가 접시에서 떨어뜨리기까지 하셨어요. 할머니는 민망해 하셨지만 지은이가 괜찮아, 할매,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식 맛은 할머니 입맛에 전혀 안 맞았어요. 지은아, 이거 왜 이리 질기노? 그리고 짜다. 할머니는 스테이크 반을 남기셨습니다. 지은이가 할매, 디저트도 시켜줄까?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이고, 됐다. 할매는 그냥 밥이 먹고 싶다. 지은이는 그날 저녁 한국 식당을 찾아서 할머니께 된장찌개를 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아이고, 이 맛이지 하시며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박물관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1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습니다. 박물관 안은 엄청나게 넓었어요. 할머니는 여기저기 걸려있는 그림들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야, 이거 다 사람이 그린 거가? 하지만 너무 많이 걸어서 할머니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모나리자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실망하셨습니다. 에이, 요만하네. 생각보다 그림이 작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이거 보러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나? 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은이는 웃으며 할매, 그래도 진짜 모나리자 본 거잖아 했지만 할머니는 TV로 보는 게 더 크고 좋네 하셨어요. 박물관을 나와 세느강변을 걸었습니다. 강 위로 유람선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할매, 우리도 저거 탈까? 했지만 할머니는 아이고, 됐다. 할매 다리가 아파 죽겠다 하시며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강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참 예쁘네. 우리 고향 개울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크고. 지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어깨에 기댔습니다. 할매, 좋지? 그래, 좋다. 할매 평생 이런 거 처음이다. 닷새째 베르사유 궁전에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1시간쯤 가야 했어요. 궁전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마, 이게 집이가? 우리 동네가 다 들어가겠네. 궁전 안은 황금빛으로 반짝거렸고 천장에는 화려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 방 한 방 돌아보시며 계속 감탄하셨습니다.
야, 옛날에 임금님들은 이런 데서 살았나 봐. 우리나라 임금님들은 어땠을까? 정원으로 나갔을 때 할머니는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정원,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나무들, 분수들. 지은아, 이거 누가 다 갖구노?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할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쯧쯧, 돈이 얼마나 드노? 하지만 할머니 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할매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 할매? 너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할매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거 아이가? 지은이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할매. 이거 낭비 아니야. 나한테는 할매랑 보내는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 나 취업하면 또 바빠질 거고 할매랑 이렇게 여행 올 기회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야. 할머니는 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지은이가 언제 이렇게 컸노? 일주일째 남프랑스 니스로 이동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이 계속 변했어요. 도시에서 시골로, 평야에서 산으로. 할머니는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지은아, 여기도 농사 짓네.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맞아 할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 니스에 도착하니 날씨가 파리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지중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란 하늘, 더 파란 바다. 할머니는 바닷가 산책로를 걸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바다는 회색인데 여기는 파랗네. 할머니는 신발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감쌌어요. 야, 시원하다.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깔깔 웃으셨습니다. 해변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할머니는 이거 너무 달다고 하시면서도 다 드셨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아이스크림을 먹는 할머니의 옆모습을 지은이가 몰래 사진으로 찍었어요. 나중에 보니 정말 평화로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해변 레스토랑에서 해산물 요리를 먹었어요. 할머니는 이 새우는 우리나라 새우보다 크네 하시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와인도 한 잔 마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술을 안 드셨는데 지은이가 할매 딱 한 잔만 기념으로 해서 마셨죠. 할머니는 첫 모금을 마시고 시다 하셨지만 조금씩 마시다 보니 괜찮으셨대요. 와인 한 잔에 살짝 취한 할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셨어요. 지은아, 할매가 너 엄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다. 뭔데 할매? 너 엄마 시집 올 때 할매가 좀 심하게 굴었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다. 지은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어, 할매. 그래도 미안하다. 그때 할매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아들을 빼앗긴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너 엄마가 참 착하더라. 한 번도 할매한테 안 좋게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더 미안해.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엄마가 너를 낳고 산후조리할 때 할매가 가서 도와줬거든. 그때 너 엄마가 할매한테 고맙다고 울면서 인사하더라. 그때 할매가 깨달았어. 아,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식구구나. 지은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매, 엄마는 할매 정말 좋아해. 맨날 그러거든.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분인 줄 몰랐다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애야, 나 봉순이다. 어머니, 잘 계세요? 여행 재미있으세요? 그래, 재미있다. 그런데 애야, 할매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동안 할매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정말 미안하다. 할매가 너무 모자랐다.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 건강하게 여행하시고 돌아오세요.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상쾌한 얼굴로 일어나셨어요. 뭔가 마음속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모나코에 갔어요. 작은 나라지만 엄청나게 부유한 곳이었죠. 요트들이 즐비한 항구를 보며 할머니는 야, 저 배 하나 값이 얼마나 하노? 하시며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카지노 앞을 지나갈 때 지은이가 장난스럽게 할매, 우리 도박 한번 해볼까? 했어요.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이 미친년아. 도박은 무슨... 지은이가 웃으며 농담이야 할매 했지만 할머니는 한참 동안 지은이에게 도박의 무서움에 대해 훈계하셨습니다. 열흘째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했습니다. 콜로세움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또다시 압도당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고? 거의 2000년 됐어, 할매. 2000년? 어마,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나? 지은이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건물 많지. 경주 불국사, 석굴암 있잖아. 그래, 맞다. 할매가 그것도 못 가봤네. 콜로세움 안을 걸으며 할머니는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고, 사랑하고, 싸우고, 울고 웃었겠지.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셨어요. 72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유적을 보니 한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졌어요. 지은이가 할매, 소원 빌면서 던져. 그러면 로마에 다시 온대. 할머니는 동전을 던지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이소. 지은이도 동전을 던졌어요. 지은이의 소원은 할매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게 해주세요였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정통 이탈리아 피자를 먹었어요. 할머니는 이거는 좀 낫네. 우리나라 피자랑 비슷하다 하시며 한 판을 거의 다 드셨습니다. 바티칸에 갔을 때는 할머니가 좀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할머니는 불교 신자셨거든요. 지은아, 할매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괜찮아, 할매. 관광객들 다 들어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보는 순간 할머니는 말을 잃으셨습니다. 천장 가득 그려진 그림들, 특히 아담의 창조 장면. 저걸 사람이 그렸다고? 할머니는 목이 아플 정도로 천장을 올려다 보셨어요. 성당을 나오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할매는 부처님 믿지만 저건 정말 대단하다. 신이 누구든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지은이는 할머니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신 게 자랑스러웠어요. 2주째 피렌체로 이동했습니다. 두오모 성당 앞 광장에서 길거리 음악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에 이끌려 한참을 서서 들으셨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할머니는 지갑에서 5유로를 꺼내 모자에 넣으셨어요. 음악가가 할머니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봤어요. 할머니는 야, 이 여자 춥겠다. 왜 옷을 안 입었노? 하시며 걱정하셨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할매, 이게 예술이야. 미의 여신이거든.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그래도 예쁘긴 예쁘네 하셨어요. 피렌체의 작은 트라토리아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파스타와 와인, 그리고 티라미수. 할머니는 티라미수를 한 입 먹고 이거 맛있다 하시며 감탄하셨어요. 평소에 단 거를 안 좋아하시는데 티라미수는 마음에 드셨나 봐요. 할머니는 2개나 드셨습니다.
식당을 나와 폰테 베키오 다리를 걸었어요. 석양이 아르노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보셨어요. 지은아, 할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할매, 무슨 소리야? 아직 한참 더 사셔야지. 그래, 그래. 할매가 너 결혼하는 거 봐야지. 마지막 날 베니스에 갔습니다. 물의 도시. 할머니는 처음 보는 광경에 또다시 놀라셨어요. 야, 여기는 차가 없네. 다 배로 다니네. 곤돌라를 탔어요. 곤돌라 뱃사공이 노를 저으며 이탈리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곤돌라에 앉아 좁은 수로를 지나가며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지은아, 할매가 꿈을 꾸고 있는 거가? 이게 진짜가? 진짜야, 할매. 우리 지금 베니스에 있어. 할머니는 지은이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할머니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에서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줬어요. 수백 마리의 비둘기가 할머니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곧 즐거워하시며 계속 모이를 뿌리셨어요. 야, 비둘기가 손에서 먹네. 지은이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무라노 섬에 가서 유리 공예품을 구경했어요. 장인이 유리를 불어 만드는 과정을 보며 할머니는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시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유리 새 하나를 사셨어요. 이거 집에 가져가서 장식장에 놔야지. 저녁에는 해산물 리조또를 먹었어요. 할머니는 이거는 우리나라 볶음밥이랑 비슷하네 하시며 맛있게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지은아, 잠깐만. 할머니는 베니스의 밤 풍경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운하에 비친 불빛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할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 평생. 지은이도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나도 할매. 나도 이 순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귀국하는 날 베니스 공항에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를 바라보셨어요. 2주간의 여행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하셨어요. 나는 72의 세상을 봤다. 늦었지만 그래도 봤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민수는 할머니를 보자 놀랐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2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생기가 넘치고 눈빛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할매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계속 창밖을 보셨어요. 똑같은 풍경인데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더 넓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구나.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할머니는 여행 중에 산 기념품들을 하나하나 꺼내셨어요. 에펠탑 모형, 베니스 유리새, 피렌체에서 산 가죽 지갑.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경로당에 나가셨어요. 친구 영자가 달려왔습니다. 봉순아, 어땠노? 할머니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2시간 동안 여행 이야기를 하셨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다 모여들어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 나도 가보고 싶다. 우리도 갈 수 있을까?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어. 무섭긴 했지만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우리도 젊은 사람들처럼 여행할 수 있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경로당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이 여권을 만들기 시작했고 여행사에 문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지은이가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울면서 축하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해냈구나. 지은이는 첫 월급을 받아 할머니께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예쁜 스카프였어요. 할매, 다음엔 일본 가자. 내가 또 모아서 모시고 갈게. 할머니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시며 거울을 보셨어요. 거울 속 할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볼 것도 할 것도 많구나. 저녁에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 앉으셨어요. 여보, 나 다녀왔어. 프랑스, 이탈리아.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나 혼자 다녀온 거 화내지는 마소. 당신 목까지 봤으니까. 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에게 유럽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내 적으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일기를 안 쓰셨는데 여행 다녀온 후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28일까지 나 최봉수는 생애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72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갔다. 무서웠지만 행복했다. 손녀 지은이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용기 내서 살아보련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우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파리에서 본 별, 베니스에서 본 별, 그리고 고향에서 보는 이 별.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며 잠이 드셨습니다. 세상에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72세에도 처음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처음 에펠탑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최봉순 할머니는 그걸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할머니처럼 용기 내어 도전해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